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안락하고 평온한 노후를 꿈꿉니다. 젊은 날의 수고가 풍요로운 결실로 맺어지기를, 그래서 마침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사랑하는 이들과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기를 소망하죠. 하지만 막상 은퇴라는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복병과 마주하며 당혹감을 느낍니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아니, 한창 일할 때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간 것도 서운한데 이제 겨우 연금으로 생활하려는 나에게 또 세금을 떼어간다고. 월급 받을 때 이미 세금 낸 돈으로 부은 연금인데 여기서 또 세금을 떼는 건 이중과세 아닌가 하는 억울한 마음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후복지의 근간이라 불리는 국민연금에 붙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많은 분들에게 큰 불만과 혼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게 얽힌 연금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보고자 합니다. 왜 세금이 부과되는지, 그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각 연금의 종류에 따라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직접 계산해보며 막연했던 불안감을 명쾌한 이해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현명하게 지키는 첫걸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며 이야기하는 연금은 보통 5층 연금이라는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치 튼튼한 건물을 짓는 것처럼 우리 노후도 여러 층의 연금으로 든든하게 받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아래 1층에는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그 2층에는 우리의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적연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별정 우체국연금이 포함되며 이 5가지를 묶어 5대 공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3층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회사와 함께 적립하여 퇴직 후에 받는 퇴직연금입니다. 4층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미래를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죠.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5층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나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연금들 중에서 어떤 것에는 세금이 붙고 어떤 것에는 붙지 않는 걸까요?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에 과세하는 기준은 조금 더 특별한 원칙을 따릅니다. 바로 이중과세 방지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는 한 소득에 대해 2번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연금과세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연금을 만들기 위해 돈을 넣을 때 그 돈이 이미 세금을 낸 돈이었나요? 아니면 세금을 내기 전의 돈이었나요?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연금은 크게 2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으로 만들어진 연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회사는 우리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떼지만 퇴직금을 적립할 때는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쌓아줍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은 돈이 쌓여 연금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납입할 때 세금 혜택, 즉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국민연금 납입액,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액을 공제받아 세금을 돌려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국가가 당신이 노후 준비를 위해 이 돈을 썼으니 이 돈에 해당하는 세금은 지금 걷지 않겠습니다. 라고 혜택을 준 것과 같습니다. 결국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은 돈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따라서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 미뤄뒀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5대 공적연금과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연금들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불의의 사고로 받게 되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은 국가의 복지제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내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형태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이 없습니다. 보험사의 연금보험 상품 역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연금에 어떤 종류의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어 부과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보험사의 연금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정해진 납입 한도를 지키면 발생한 이자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 한도를 넘어서면 상품 전체가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이자 소득세 4%가 부과되니 가입 시점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입니다.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전에 납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연금액 중 2002년 이후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총 가입기간 30년 중 2002년 이후 납입기간이 19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액은 연간 1200만 원의 30분의 19, 즉 약 76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760만 원 전부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제를 통해 세금을 또 깎아줍니다. 먼저 부양가족이 없어도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로 150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연금소득 금액에 따라 연금소득공제라는 것을 추가로 해줍니다. 760만 원의 경우 연금소득공제액은 502만 원에 달합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760만 원에서 인적공제 150만 원과 연금소득공제 502만 원을 빼면 실제 세금이 붙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은 108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가장 낮은 소득세율인 6%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64,8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줍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없는 셈이죠. 물론 가입기간 비율이나 연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 공적연금액이 연간 1,000만 원 내외라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는 연금계좌, 즉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이 계좌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만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다행히 세율은 3%에서 5%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황금률이 있습니다. 바로 연간 1,500만 원이라는 기준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어가면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연금액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높은 세율의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5%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많은 분이라면 종합과세 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액을 연 1,5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를 할인해줍니다.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세금 측면에서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돈이 IRP라는 하나의 계좌에 모여 있을 때 돈을 인출하는 순서에도 세금을 아끼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세법은 가장 유리한 순서대로 돈이 빠져나간다고 정해놓았습니다. 즉, 세금이 없는 비과세 재원이 가장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이 세율이 낮은 퇴직금 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덕분에 우리는 종합과세 걱정 없이 상당 기간 연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세금이라는 큰 산을 넘었으니 숨어있는 또 다른 복병,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에 있어서는 세금과는 또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5대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아직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아직 사적연금 소득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이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럼 공적연금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세금과는 달리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총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연금액의 50%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그 절반인 100만 원을 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에 현재 보험료율 약 8%를 곱하면 월 8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개인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을 받을 때 마주하게 될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제도들이 조금은 명확하게 정리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연금의 역할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 준비를 위해 마련한 연금에 과도한 세금이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의 준비 의지를 꺾고 더 큰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당장의 재정 문제 해결보다는 20년, 30년 뒤에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해안으로 연금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지식이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금 수령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빛을 더하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안락하고 평온한 노후를 꿈꿉니다. 젊은 날의 수고가 풍요로운 결실로 맺어지기를
그래서 마침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사랑하는 이들과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기를 소망하죠. 하지만 막상 은퇴라는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복병과 마주하며 당혹감을 느낍니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아니, 한창 일할 때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간 것도 서운한데 이제 겨우 연금으로 생활하려는 나에게 또 세금을 떼어간다고. 월급 받을 때 이미 세금 낸 돈으로 부은 연금인데 여기서 또 세금을 떼는 건 이중과세 아닌가 하는 억울한 마음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후복지의 근간이라 불리는 국민연금에 붙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많은 분들에게 큰 불만과 혼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게 얽힌 연금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보고자 합니다. 왜 세금이 부과되는지, 그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각 연금의 종류에 따라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직접 계산해보며 막연했던 불안감을 명쾌한 이해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현명하게 지키는 첫걸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며 이야기하는 연금은 보통 5층 연금이라는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치 튼튼한 건물을 짓는 것처럼 우리 노후도 여러 층의 연금으로 든든하게 받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아래 1층에는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그 2층에는 우리의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적연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별정 우체국연금이 포함되며 이 5가지를 묶어 5대 공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3층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회사와 함께 적립하여 퇴직 후에 받는 퇴직연금입니다. 4층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미래를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죠.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5층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나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연금들 중에서 어떤 것에는 세금이 붙고 어떤 것에는 붙지 않는 걸까요?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에 과세하는 기준은 조금 더 특별한 원칙을 따릅니다. 바로 이중과세 방지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는 한 소득에 대해 2번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연금과세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연금을 만들기 위해 돈을 넣을 때 그 돈이 이미 세금을 낸 돈이었나요? 아니면 세금을 내기 전의 돈이었나요?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연금은 크게 2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으로 만들어진 연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회사는 우리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떼지만 퇴직금을 적립할 때는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쌓아줍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은 돈이 쌓여 연금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납입할 때 세금 혜택, 즉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국민연금 납입액,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액을 공제받아 세금을 돌려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국가가 당신이 노후 준비를 위해 이 돈을 썼으니 이 돈에 해당하는 세금은 지금 걷지 않겠습니다. 라고 혜택을 준 것과 같습니다. 결국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은 돈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따라서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 미뤄뒀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5대 공적연금과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계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연금들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불의의 사고로 받게 되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은 국가의 복지제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내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형태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이 없습니다. 보험사의 연금보험 상품 역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연금의 어떤 종류의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어 부과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보험사의 연금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정해진 납입 한도를 지키면 발생한 이자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 한도를 넘어서면 상품 전체가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이자 소득세 4%가 부과되니 가입 시점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입니다.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전에 납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연금액 중 2002년 이후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총 가입기간 30년 중 2002년 이후 납입기간이 19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액은 연간 1200만 원의 30분의 19, 즉 약 76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760만 원 전부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제를 통해 세금을 또 깎아줍니다. 먼저 부양가족이 없어도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로 150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연금소득 금액에 따라 연금소득공제라는 것을 추가로 해줍니다. 760만 원의 경우 연금소득공제액은 502만 원에 달합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760만 원에서 인적공제 150만 원과 연금소득공제 502만 원을 빼면 실제 세금이 붙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은 108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가장 낮은 소득세율인 6%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64,8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줍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없는 셈이죠. 물론 가입기간 비율이나 연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 공적연금액이 연간 1,000만 원 내외라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는 연금계좌, 즉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이 계좌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만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다행히 세율은 3%에서 5%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황금률이 있습니다. 바로 연간 1,500만 원이라는 기준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어가면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연금액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높은 세율의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5%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많은 분이라면 종합과세 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액을 연 1,5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를 할인해줍니다.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세금 측면에서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돈이 IRP라는 하나의 계좌에 모여 있을 때 돈을 인출하는 순서에도 세금을 아끼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세법은 가장 유리한 순서대로 돈이 빠져나간다고 정해놓았습니다. 즉, 세금이 없는 비과세 재원이 가장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이 세율이 낮은 퇴직금 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덕분에 우리는 종합과세 걱정 없이 상당 기간 연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세금이라는 큰 산을 넘었으니 숨어있는 또 다른 복병,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에 있어서는 세금과는 또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5대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아직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아직 사적연금 소득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이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럼 공적연금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세금과는 달리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총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연금액의 50%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그 절반인 100만 원을 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에 현재 보험료율 약 8%를 곱하면 월 8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개인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을 받을 때 마주하게 될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제도들이 조금은 명확하게 정리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연금의 역할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 준비를 위해 마련한 연금에 과도한 세금이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의 준비 의지를 꺾고 더 큰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당장의 재정 문제 해결보다는 20년, 30년 뒤에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해안으로 연금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지식이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금 수령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빛을 더하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안락하고 평온한 노후를 꿈꿉니다. 젊은 날의 수고가 풍요로운 결실로 맺어지기를, 그래서 마침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사랑하는 이들과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기를 소망하죠. 하지만 막상 은퇴라는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복병과 마주하며 당혹감을 느낍니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아니, 한창 일할 때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간 것도 서운한데 이제 겨우 연금으로 생활하려는 나에게 또 세금을 떼어간다고. 월급 받을 때 이미 세금 낸 돈으로 부은 연금인데 여기서 또 세금을 떼는 건 이중과세 아닌가 하는 억울한 마음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후복지의 근간이라 불리는 국민연금에 붙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많은 분들에게 큰 불만과 혼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게 얽힌 연금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보고자 합니다. 왜 세금이 부과되는지, 그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각 연금의 종류에 따라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직접 계산해보며 막연했던 불안감을 명쾌한 이해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현명하게 지키는 첫걸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며 이야기하는 연금은 보통 5층 연금이라는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치 튼튼한 건물을 짓는 것처럼 우리 노후도 여러 층의 연금으로 든든하게 받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아래 1층에는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그 2층에는 우리의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적연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별정 우체국연금이 포함되며 이 5가지를 묶어 5대 공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3층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회사와 함께 적립하여 퇴직 후에 받는 퇴직연금입니다. 4층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미래를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죠.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5층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나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연금들 중에서 어떤 것에는 세금이 붙고 어떤 것에는 붙지 않는 걸까요?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에 과세하는 기준은 조금 더 특별한 원칙을 따릅니다. 바로 이중과세 방지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는 한 소득에 대해 2번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연금과세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연금을 만들기 위해 돈을 넣을 때 그 돈이 이미 세금을 낸 돈이었나요? 아니면 세금을 내기 전의 돈이었나요?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연금은 크게 2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으로 만들어진 연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회사는 우리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떼지만 퇴직금을 적립할 때는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쌓아줍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은 돈이 쌓여 연금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납입할 때 세금 혜택, 즉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국민연금 납입액,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액을 공제받아 세금을 돌려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국가가 당신이 노후 준비를 위해 이 돈을 썼으니 이 돈에 해당하는 세금은 지금 걷지 않겠습니다. 라고 혜택을 준 것과 같습니다. 결국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은 돈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따라서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 미뤄뒀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5대 공적연금과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연금들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불의의 사고로 받게 되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은 국가의 복지제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내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형태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이 없습니다. 보험사의 연금보험 상품 역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연금에 어떤 종류의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어 부과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보험사의 연금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정해진 납입 한도를 지키면 발생한 이자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 한도를 넘어서면 상품 전체가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이자 소득세 4%가 부과되니 가입 시점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입니다.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전에 납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연금액 중 2002년 이후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총 가입기간 30년 중 2002년 이후 납입기간이 19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액은 연간 1200만 원의 30분의 19, 즉 약 76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760만 원 전부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제를 통해 세금을 또 깎아줍니다. 먼저 부양가족이 없어도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로 150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연금소득 금액에 따라 연금소득공제라는 것을 추가로 해줍니다. 760만 원의 경우 연금소득공제액은 502만 원에 달합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760만 원에서 인적공제 150만 원과 연금소득공제 502만 원을 빼면 실제 세금이 붙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은 108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가장 낮은 소득세율인 6%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64,8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줍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없는 셈이죠. 물론 가입기간 비율이나 연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 공적연금액이 연간 1,000만 원 내외라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는 연금계좌, 즉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이 계좌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만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다행히 세율은 3%에서 5%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황금률이 있습니다. 바로 연간 1,500만 원이라는 기준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어가면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연금액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높은 세율의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5%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많은 분이라면 종합과세 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액을 연 1,5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를 할인해 줍니다.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세금 측면에서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돈이 IRP라는 하나의 계좌에 모여 있을 때 돈을 인출하는 순서에도 세금을 아끼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세법은 가장 유리한 순서대로 돈이 빠져나간다고 정해놓았습니다. 즉, 세금이 없는 비과세 재원이 가장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이 세율이 낮은 퇴직금 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덕분에 우리는 종합과세 걱정 없이 상당 기간 연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세금이라는 큰 산을 넘었으니 숨어있는 또 다른 복병,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에 있어서는 세금과는 또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5대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아직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아직 사적연금 소득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이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럼 공적연금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세금과는 달리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총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연금액의 50%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그 절반인 100만 원을 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에 현재 보험료율 약 8%를 곱하면 월 8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개인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을 받을 때 마주하게 될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제도들이 조금은 명확하게 정리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연금의 역할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 준비를 위해 마련한 연금에 과도한 세금이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의 준비 의지를 꺾고 더 큰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당장의 재정 문제 해결보다는 20년, 30년 뒤에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해안으로 연금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지식이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금 수령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빛을 더하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안락하고 평온한 노후를 꿈꿉니다. 젊은 날의 수고가 풍요로운 결실로 맺어지기를, 그래서 마침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사랑하는 이들과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기를 소망하죠. 하지만 막상 은퇴라는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복병과 마주하며 당혹감을 느낍니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아니, 한창 일할 때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간 것도 서운한데 이제 겨우 연금으로 생활하려는 나에게 또 세금을 떼어간다고.
월급 받을 때 이미 세금 낸 돈으로 부은 연금인데 여기서 또 세금을 떼는 건 이중과세 아닌가 하는 억울한 마음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후복지의 근간이라 불리는 국민연금에 붙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많은 분들에게 큰 불만과 혼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게 얽힌 연금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보고자 합니다. 왜 세금이 부과되는지, 그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각 연금의 종류에 따라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직접 계산해보며 막연했던 불안감을 명쾌한 이해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현명하게 지키는 첫걸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며 이야기하는 연금은 보통 5층 연금이라는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치 튼튼한 건물을 짓는 것처럼 우리 노후도 여러 층의 연금으로 든든하게 받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아래 1층에는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그 2층에는 우리의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적연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별정 우체국연금이 포함되며 이 5가지를 묶어 5대 공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3층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회사와 함께 적립하여 퇴직 후에 받는 퇴직연금입니다. 4층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미래를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죠.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5층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나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연금들 중에서 어떤 것에는 세금이 붙고 어떤 것에는 붙지 않는 걸까요?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에 과세하는 기준은 조금 더 특별한 원칙을 따릅니다. 바로 이중과세 방지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는 한 소득에 대해 2번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연금과세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연금을 만들기 위해 돈을 넣을 때 그 돈이 이미 세금을 낸 돈이었나요? 아니면 세금을 내기 전의 돈이었나요?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연금은 크게 2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으로 만들어진 연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회사는 우리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떼지만 퇴직금을 적립할 때는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쌓아줍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은 돈이 쌓여 연금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납입할 때 세금 혜택, 즉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국민연금 납입액,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액을 공제받아 세금을 돌려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국가가 당신이 노후 준비를 위해 이 돈을 썼으니 이 돈에 해당하는 세금은 지금 걷지 않겠습니다. 라고 혜택을 준 것과 같습니다. 결국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은 돈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따라서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 미뤄뒀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5대 공적연금과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계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연금들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불의의 사고로 받게 되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은 국가의 복지제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내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형태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이 없습니다. 보험사의 연금보험 상품 역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연금에 어떤 종류의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어 부과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보험사의 연금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정해진 납입 한도를 지키면 발생한 이자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 한도를 넘어서면 상품 전체가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이자 소득세 4%가 부과되니 가입 시점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입니다.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전에 납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연금액 중 2002년 이후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총 가입기간 30년 중 2002년 이후 납입기간이 19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액은 연간 1200만 원의 30분의 19, 즉 약 76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760만 원 전부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제를 통해 세금을 또 깎아줍니다. 먼저 부양가족이 없어도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로 150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연금소득 금액에 따라 연금소득공제라는 것을 추가로 해줍니다. 760만 원의 경우 연금소득공제액은 502만 원에 달합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760만 원에서 인적공제 150만 원과 연금소득공제 502만 원을 빼면 실제 세금이 붙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은 108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가장 낮은 소득세율인 6%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64,8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줍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없는 셈이죠. 물론 가입기간 비율이나 연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 공적연금액이 연간 1,000만 원 내외라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는 연금계좌, 즉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이 계좌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만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다행히 세율은 3%에서 5%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황금률이 있습니다. 바로 연간 1,500만 원이라는 기준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어가면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연금액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높은 세율의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5%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많은 분이라면 종합과세 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액을 연 1,5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를 할인해줍니다.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세금 측면에서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돈이 IRP라는 하나의 계좌에 모여 있을 때 돈을 인출하는 순서에도 세금을 아끼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세법은 가장 유리한 순서대로 돈이 빠져나간다고 정해놓았습니다. 즉, 세금이 없는 비과세 재원이 가장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이 세율이 낮은 퇴직금 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덕분에 우리는 종합과세 걱정 없이 상당 기간 연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세금이라는 큰 산을 넘었으니 숨어있는 또 다른 복병,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에 있어서는 세금과는 또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5대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아직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아직 사적연금 소득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이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럼 공적연금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세금과는 달리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총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연금액의 50%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그 절반인 100만 원을 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에 현재 보험료율 약 8%를 곱하면 월 8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개인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을 받을 때 마주하게 될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제도들이 조금은 명확하게 정리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연금의 역할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 준비를 위해 마련한 연금에 과도한 세금이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의 준비 의지를 꺾고 더 큰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당장의 재정 문제 해결보다는 20년, 30년 뒤에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해안으로 연금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지식이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금 수령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빛을 더하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안락하고 평온한 노후를 꿈꿉니다. 젊은 날의 수고가 풍요로운 결실로 맺어지기를, 그래서 마침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사랑하는 이들과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기를 소망하죠. 하지만 막상 은퇴라는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복병과 마주하며 당혹감을 느낍니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아니, 한창 일할 때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간 것도 서운한데 이제 겨우 연금으로 생활하려는 나에게 또 세금을 떼어간다고. 월급 받을 때 이미 세금 낸 돈으로 부은 연금인데 여기서 또 세금을 떼는 건 이중과세 아닌가 하는 억울한 마음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후복지의 근간이라 불리는
국민연금에 붙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많은 분들에게 큰 불만과 혼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게 얽힌 연금